혹시 광고업계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지 아세요?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음, 그들의 놀라운 생존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라디오, TV, 또 인터넷 광고 시대까지 계속 살아남았잖아요. 맞아요. 끈질기죠.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이 AI라는 이 또 다른 기술 혁명 앞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걸 다룬 자료, 광고계 바퀴벌레, AI 시대 생존 전략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. 이게 비단 광고계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. 다른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,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어쩌면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광고 업계가 AI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특히 AI가 이제 내 업무, 내 비즈니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? 이런 지점들을 좀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교훈입니다. 보통은 창의적인 일은 AI가 못할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. 네, 저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. 근데 광고계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. 뭐 이런 지적을 자료가 하고 있어요. 얼마 전에 칸 광고제에서 뭐 틱톡, 메타, 구글 이런 데서 AI 도구들을 선보였는데 클릭 몇 번이면 꽤 괜찮은 영상이나 광고 문구를 그냥 뚝딱 만들어낸다고 하죠. 아, 물론이죠.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닭한테 만보기를 채워가지고 자연 방사 유정란이다 뭐 이런 식의 기발하고 좀 엉뚱한 아이디어까지 AI가 내놓는 건 아니에요. 그건 여전히 좀 인간의 영역이죠. 그렇죠. 그건 좀 힘들겠죠, AI가. 네. 근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 해에 그 1조 달러나 되는 전 세계 광고비 있잖아요. 그 대부분이 사실 이런 특별한 캠페인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수준의 작업에 쓰인다는 거예요. 야, 하긴 대부분은 평범한 광고들이죠. 그래서 그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이 예측했던 것처럼 어쩌면 AI가 마케팅 업무의 한 95%그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.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95%요? 와, 그럼 나머지 5% 정도만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 영역으로 남는다는 거군요. 네,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독창적인 5%는 인간의 몫으로 남고 그 외에 아주 방대한 양의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일 수 있는 그런 광고 제작은 AI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. 음,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간과 AI의 경계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. 흥미롭네요. 자,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죠. AI가 기술이랑 지능을 막 민주화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. 네, 초반에는 그런 기대가 컸죠. 누구나 쉽게 기술을 쓸 수 있게 될 거다. 근데 실제로는 이게 오히려 거대 기업들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 이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물론 뭐 메타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도구 덕분에 작은 사업자들도 예전엔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고품질 영상 광고 만들고 여러 언어로 번역도 하고 이런 건 분명 긍정적인 면이긴 해요. 그건 맞아요. 소상공인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.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. AI 기술이라는 게 결국 막대한 컴퓨팅 파워, 그리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게 핵심이죠. 이건 결국 자본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상위 4개 테크 기업의 전 세계 광고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수준에서 거의 절반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우와, 절발이요. 엄청나네요. 네, 특히 미국 대기업들은 AI 투자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의 지능은 뭐 비교적 무작위로 분포되잖아요. 근데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 말이 무섭네요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돈 많은 쪽이, 부유한 쪽이 지능까지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.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. 민주화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. AI 확산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파급 효과를 낳는다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일부 광고주들이 예산을 TV에서 빼서 뜻밖에도 5개 광고판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. 네,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아니, 왜 하필 5개 광고판일까 싶잖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완전 옛날 방식 같은데? 그 배경에 바로 AI가 있다는 겁니다. AI 덕분에 이제는 5개 광고를 본 소비자가 실제로 그 제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아하, 예전에는 그냥 봤겠지 하고 추측만 했던 걸 이제는 데이터로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졌다. 정확합니다.
예전에는 그냥 감이었죠. 근데 이제는 효과 측정이 가능해지니까 5개 광고가 다시 매력적인 옵션이 된 거죠. 또 다른 의외의 승자가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전통적인 홍보, PR 분야입니다. 피하려? 그건 또 왜죠? 이것도 흥미로운데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을 때 점점 검색 엔진 대신에 챗봇을 쓰기 시작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저도 가끔 쓰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LLM,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자기네 브랜드를 좀 좋게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새로운 과제가 생긴 거예요. 아, 챗봇이 우리 회사 좋게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. 그렇죠. 근데 그걸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LLM이 학습 데이터로 삼는 정보 출처들, 예를 들면 뉴스 기사 같은 거요. 거기에 영향을 묻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언론 홍보 같은 게 더 중요해진다. 네.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죠. 최첨단 AI 시대인데 오히려 막 온라인상의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것보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관계 구축이나 PR 활동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와,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네요. 자, 오늘 광고계 AI 적용 사례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봤습니다. 첫째는 생각보다 평범한 업무 영역에서 인간과 AI의 경계가 아주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거. 네, 95%라는 숫자가 인상적이었죠. 둘째는 AI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보다는 어쩌면 거대 기업의 힘을 더 키워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.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5개 광고나 전통적인 PR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광고계가 물론 좀 특수한 산업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은 다른 비즈니스 세계,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속한 분야에도 곧 다가올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. 네,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료에서 LLM, 즉 챗봇에 영향력 미치려면 뉴스 기사 같은 정보 출처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렇다면 AI 시대에 이 영향력이라는 것의 정의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?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알고리즘을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때 과연 어떤 방식의 소통과 설득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